남원의 한 관광단지 공사장 비탈면에서 물이 새고 토사가 흘러내려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풍년 농사로 조생종 홍로사과의 경매 가격이 폭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용지 축산단지와 인접한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 정치권,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달 초 남원의 한 관광단지 공사장의 비탈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보도 해드린 적 있는데요. 최근 공사장 비탈면에서 물이 새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떤 상태인지 허현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원의 한 관광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성토면 아래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주변이 온통 진흙탕입니다. 이 지역에 17mm의 비가 온 지 열흘이 지났지만 공사장 사면흙은 이렇게 온통 젖어 있습니다. 성토면 일부 구간이 위태롭게 깎여 나간 데다 곳곳에 큰 균열도 관측됩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린 붕괴 피해는 올해만 벌써 4번째. 주민들은 성토면 위쪽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저수지를 이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토합에 의해서 일단 이단이 무너지면 이 위에 재료지가 한 번에 터지게 되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전문가들 역시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흙 속에서 물길이 만들어지는 파이핑 현상으로 자칫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과거 산사태가 났을 정도로 지반이 연약한 곳인데도 경사가 너무 급하게 시공됐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징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저수지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빗물이 원인일 수도 있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깔았기 때문에 어제 나온 것보다 한 반 이상 줄었고요. 물이 나와서 크게 갔기 때문에 혹시나 뭐 누수가 되는지 물에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께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남원시는 주민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안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인적 구성과 일정 등에서 시공사와 주민들의 이견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간 뒤 장수가 주산지인 조생종 홍로사과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져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소비자 가격은 명절 가격 그대로여서 소비자 부담은 여전히 판매 부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수사과가 주로 거래되는 전주의 한 도매시장. 농가들이 가져온 사과들이 팔리지 않고 경매장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추석 이후 사과들이 대거 출하되면서 경매가가 10kg 한 상자에 6, 7천 원까지 떨어져 명절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명절 전에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높았고 명절 후에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장수가 주산지인 조생종 홍로사과는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데 올해는 추석이 9월 중순으로 너무 일러 판매가 부진한 상황. 대기 물량은 많고 소비가 부진하면서 산지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은 명절 가격 그대로여서 농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가격을 더 내릴 예정은 없고요? 네, 현재까지는 없고요. 뭐 더 내려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뭐 시침이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남은 사과를 팔다 보니 아직 경매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농협유통 역시 명절 가격 그대로 사과를 팔고 있다가 최근 재고를 소진하고 새 사과를 드리기 위해 반짝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올해부터 시작이거든요. 7개 10,000원 이 정도 팔았거든요. 9개 5,000원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50% 이상 떨어졌죠. 농민들은 사과 적재 시위를 벌이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 꿈쩍도 않는 가격표에 농민도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과 유통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일당이 범행 은폐를 여러 차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장애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A씨 등 5명이 범행 이후 비가 내리자 시신 유출을 우려해 안매장 장소를 수차례 방문해 흙을 덮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익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안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와 인접한 혁신도시는 악취 문제가 오랜 골칫거리인데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악취 해결을 위해 행정과 정치권,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정착과 제3금융도시 조성 등 확장의 기로에 선 전북 혁신도시. 문제는 악취입니다. 평소 같은 날씨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약간 사람들이 냄새가 좀 심하다고 이렇게. 악취 원인으로는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김제 용지 축산단지가 지목됩니다. 밀집한 축산 농가와 자원화 시설들은 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과 불과 3.4km, 아파트 단지들과는 5, 6km 거리에 있습니다. 주민 고통은 물론 국내외 언론이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을 흔드는 데 악용되는 등 도시 확장에도 걸림돌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도 120여 농가와 11개 자원화 시설에 악취 저감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익산 왕궁처럼 현업 축사를 매입하고 현대화 시설로 이주시키는 것이 대안이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전라북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김제 용지의 축사 매입에 약 800억에서 9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 도시의 어떤 발전에 근본적인 저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번에.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후에 어떤 개선 효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이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예산 대입 투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사전 대비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태풍이 주말부터 도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시군에 강풍과 폭우로 인한 벼 쓰러짐과 낙과 등 농산물 피해 예방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지대,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도내 배수 펌프장 100여 곳의 가동 준비 상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꿈나무들의 과학 놀이터인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만큼 방문해서 과학 원리를 익히고 재미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강동엽 기자입니다. 모처럼 학생과 아이들로 도청이 북적입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짜릿한 가상현실 체험에 이용객들은 즐거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진짜 스릴 있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 마치 앞이 진짜 제가 있는 것 마냥 느껴진 게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국산화에 성공한 자율주행 셔틀이 전시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운전석이 없이 이제 목적지에 입력하면 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래에는 이런 차들이 움직일 거라고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 꿈나무들의 잔치인 전북과학축전이 14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드론과 로봇 외에도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 원리를 터득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라는 꿈나무들 또 학생들 주역들이 되는데 속도를 앞당기는 역할을 틀림없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0개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전북과학축전은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과거 전북 1위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의 전윤수 전 회장이 도피 10여 년 만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최근 스스로 입국한 전 씨를 체포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2000년대 말 회사 돈을 사적인 용도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2009년 직원 499명으로부터 임금 3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 씨는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군산 계정면의 교차로에서 75살 양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속버스와 충돌해 승용차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승객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산 우려가 높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방역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용지와 익산 왕궁 등 돼지 밀집 사육 지역 5개 시군 7곳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농장 154곳의 돼지 혈액을 채취해 다음 달 4일까지 정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 차량 주요 이동 경로인 익산에 거점 소독 시설을 3곳으로 늘리고 농가를 상대로 축사 내외부 소독과 가축 이상 여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선거 범죄를 신고한 1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 등에 따라 1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이번 선거에서 지급될 돈의 포상금 총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익산 쌍릉 소왕릉에서 글씨가 없는 묘표석 2점이 발견됐습니다.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는 소왕릉 석실 입구에서 길이 1.25m의 비석 모양 돌기둥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